안녕하세요.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. 오늘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혹시라도 겪게 될까 염려되는 그래서 꼭 알아두어야 할 문제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바로 그 헤어진 연인이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상황인데요.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사법고시 출신으로 한 17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오신 베테랑이시죠? 이창엽 변호사님의 기고글에서 저희가 청취자분들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딱 뽑아봤습니다.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청취자께서 혹시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지식과 방법을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이 헤어진 연인이 사적인 영상을 막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요.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. 실제로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. 고등학생이 대학생 선배한테 성폭행 미수에다가 그 불법 촬영 영상 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런 일 있었죠. 1,000만 원 넘었게요. 어휴, 오늘의 내용은 특히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정말 꼭 들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. 이창엽 변호사님 글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시는데요. 뭐냐면 설령 처음에 영상 촬영하는 것에 동의를 했었다 하더라도요. 나중에 그 영상을 동의 없이 퍼뜨리거나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. 이건 명백한 범죄이고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죠. 아, 그 점이군요. 네,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바로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촬영 당시에 동의했냐 안 했냐 이거랑 상관없이요. 나중에 그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하거나 협박하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. 네네. 그 견화편님 지질 보면 피해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내가 그때 동의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된다. 이 말씀이시네요. 그럼 구체적으로 처벌은 어느 정도나 받게 되나요? 꽤 무거울 것 같은데요? 상당히 무겁습니다. 먼저 그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반포, 그러니까 뿌리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시하는 거예요. 이렇게 유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이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내용이고요.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. 유포만 해도요? 네,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촬영물이나 그걸 복사한 걸로 협박까지 했다. 그러면 처벌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.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이건 같은 조 3항에 딱 나와 있어요. 일반 협박죄가 보통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. 그거랑 비교하면 이 사안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는지 알 수 있죠. 와, 10년 이하 징역이라니. 정말 무겁네요. 만약에 우리 청취자께서 이런 끔찍한 상황에 딱 처했다면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진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. 괜히 망설이다가는 피해만 커지고 그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말도 못할 테니까요. 이창엽 변호사님도 그래서 그러셨죠. 사랑한 게 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라고요. 맞습니다. 정말 즉시 도움을 구해야 해요. 만약 영상이 이미 유포가 좀 되었다면 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있잖아요. 전화번호가 02-735-8994인데요. 여기로 가장 먼저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가 24시간 운영되고 무료 상담도 해주고 또 영상 삭제 지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. 아, 24시간 무료 상담에 삭제 지원까지요. 네네. 네. 그리고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, 그 ECRM이라고 하죠. 여기 통해서 신고해서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요. 이걸 근거로 해서 형사고소는 당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글 같은 해외 사이트는 직접 삭제 요청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경찰 신고랑 손해배상 청구까지. 네. 그 외에도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대한법률구조공단, 여성긴급전화 1366 같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
여러 곳에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. 네,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텐데 혼자서 이걸 다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런 전문기관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필수적이겠네요. 변호사 상담이 또 100% 비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. 혹시라도 처음에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더라도 그걸 나중에 유포하거나 그걸로 협박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중범죄라는 것. 그리고 청취자께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또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. 절대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런 경험은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심리적인 치유 과정에도 반드시 좀 신경을 쓰시길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. 도움을 청하는 건 절대 나약한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당연하고도 아주 중요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요. 그리고 뭐랄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런 끔찍한 범죄가 왜 자꾸 일어나는지 또 이런 범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디지털 환경이나 사회적인 인식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의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